부는 어디서 오는가? 월리스 와틀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생각하라. 그러면 우주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문장은 월리스 와틀스의 부는 어디서 오는가에서 나오는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야.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부를 창조하는 과학적 원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제시해. 책을 펼치면 마치 오래된 친구가 곁에서 속삭이듯 부자가 되는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하는 느낌이 들어. 이 글에서는 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을 부드럽게 풀어볼게. 마지막엔 너의 생각도 궁금하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부를 향한 과학적 여정. 부는 어디서 오는가는 1910년에 출간된 월리스 와틀스의 대표작으로 부를 얻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야. 총 1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원칙을 제시해. 와틀스는 부를 단순히 돈으로 정의하지 않아. 그는 부를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으로 보고 이를 위해 우주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말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풀어보면 이는 마치 부를 향한 로드맵을 따라가는 여정과 같아. 예를 들어 책의 초반부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해. 와틀스는 모든 사람이 부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강조해.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삶, 예를 들어 넓은 집, 안정적인 재정, 자유로운 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권하지. 이 과정에서 그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의는 우주를 구성하는 무형의 에너지로 우리의 생각이 이 물질에 각인되면 실제로 물질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한 독자가 매일 아침 자신이 꿈꾸는 삶을 생생히 시각화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보자. 와틀스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주에 신호를 보내 결국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고 설명해. 중반부로 넘어가면 와틀스는 감사의 법칙과 효율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그는 감사가 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며 매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해. 또한 행동면에서는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맞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면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신 회사의 목표에 기여하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야. 이런 원칙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와틀스는 이를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단계별로 풀어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안내해.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원칙을 종합하며 부자가 되는 과학의 핵심을 요약해. 여기서 와틀스는 부자가 되는 길이 단순히 운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과학적 과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이 여정은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처럼 느껴져. 독자는 책을 덮으며 자신만의 부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을 얻게 돼. 부는 사고와 행동의 결과.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부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해 창조된다는 점이야. 와틀스는 이를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는데 주요 메시지를 부드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 1. 명확한 비전과 믿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야 해. 와틀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 예를 들어 새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성공을 확신하며 계획을 세운다면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 결과를 만든다는 거야. 2. 감사의 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부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도구야. 와틀스는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면 우주의 반응도 강하고 지속적이다라고 했어. 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야. 3.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 부는 막연한 노력으로는 오지 않아. 와틀스는 목표에 맞는 효율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현재의 일을 하라고 조언해.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단순히 광고를 늘리는 대신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야. 4. 우주적 생명력과의 조화. 와틀스는 우주가 무한한 풍요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풍요를 끌어온다고 믿었어. 그는 이를 생각하는 근원 물질로 설명하며
우리의 긍정적인 사고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면 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해.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부를 얻는 기술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철학이야. 와틀스는 부자를 단순히 돈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현대를 위한 부의 철학. 부는 어디서 오는가는 100년 전 쓰인 책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시사점을 줘. 첫째, 이 책은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해. 현대 사회에서는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가 운이나 특권에서 온다고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와틀스는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고와 행동의 변화로 가능하다고 주장해. 이는 특히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지금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행동할 용기를 주는 메시지야. 둘째, 이 책은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와틀스의 감사와 긍정적 사고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행복감과 동기부여를 높인다고 해. 와틀스의 철학은 이런 과학적 발견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삶 전반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 셋째, 이 책은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워줘. 와틀스는 추상적인 이론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줘. 이는 현대인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는데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정보 과부하로 실행이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 와틀스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말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상기시켜. 영감과 논쟁의 교차점. 부는 어디서 오는가는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독자의 삶을 바꿨다고 알려져 있어. 독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해. 몇 가지 대표적인 반응을 부드럽게 정리해 볼게. 영감을 받은 독자들.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인생을 바꾼 책으로 꼽아. 예를 들어 한 독자는 블로그에서 이 책을 읽으며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새로운 직업 기회를 얻었다고 썼어. 특히 론다 번의 시크릿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된 독자들은 와틀스의 원리가 더 체계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느끼곤 해.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같은 성공학 거장들도 이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 추상성에 대한 아쉬움. 반면 일부 독자는 책의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나 우주적 생명력 같은 표현이 현대인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한 리뷰에서는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을 기대했는데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뤄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어. 하지만 이런 독자들조차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와틀스의 메시지가 점차 와닿는다고 말하기도 해. 현대적 적용의 성공 사례. 최근에는 이 책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성공한 사례도 많아. 예를 들어 국내 래퍼 스윙스와 도끼가 이 책을 인생책으로 추천하며 자신의 커리어에서 긍정적 사고와 행동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밝혔어.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이 책을 읽고 비전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례들이 공유되며 젊은 층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이처럼 부는 어디서 오는가는 독자마다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공통적으로 생각의 힘과 실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책으로 평가받아. 너의 생각은 어때? 이제 너의 차례야. 부는 어디서 오는가의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끌렸어? 혹은 부를 향한 여정에서 너만의 비전이나 실천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줄래?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펼쳐볼 건지 궁금해. 너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